안녕하세요, 토이청구입니다. 오늘은 논리력 쑥쑥 추리게임 할머니 탐정 단서를 찾아라 1단계 리알토 다리 납치 사건, 2단계 베네치아 항구 도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고 시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머니 탐정 단서를 찾아라 리알토 다리 납치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쭉 보시고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단서 스티커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첫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레사 할머니와 추리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 이 책은 어린이의 논리력과 시각, 공간, 지능,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혼자 볼 수도 있지만 짝을 짓거나 작은 모듬을 만들어 함께 볼 수도 있죠. 각자가 문제를 해결한 뒤 범인을 찾을 단서들을 같이 모으면 된답니다.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1. 읽기, 쓰기, 산수 등에 익숙하지 않아 책을 혼자서 보기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2. 문제 하나하나의 정답을 맞추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수수께끼를 풀고 범인을 가정하고 단서를 모아 용의자 도표를 만드는 등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세요. 3. 관심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책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보고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건을 풀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답니다. 우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어린이 탐정에게 이름을 적어주세요. 전구. 이야기를 읽고 수수께끼를 풀고 증거를 모으고 용의자를 자세히 관찰하세요. 단서를 다 가진 사람이 범인이에요. 쉬워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답니다. 테레사 할머니와 플리니오가,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죠. 화창한 아침이에요. 바다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 옆 시장 분위기가 한층 상쾌하고 활기차답니다. 생선이요. 싱싱한 생선 있어요. 이 딸기 얼마나 탐스러운지 좀 보세요. 호박하지, 토마토 있어요. 테레사 할머니도 좋은 물건을 싼 값에 구입하려고 시장에 들렀어요. 테레사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관광 안내원으로 일해서 베네치아 사람이라면 다 이케아란 할머니를 알고 있답니다. 조금만 깎아줘요 말이요. 알았어요. 테레사 할머니니까 깎아주는 거예요. 이 딸기는 조금 못났네.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바로 그때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와줘요! 슬퍼서 어쩔 줄 모르시네. 미미, 내 사랑 미미. 로사, 무슨 일이에요? 딱해라. 테레사, 여기 계셔서 천만 다행이에요. 제 강아지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납치한 게 분명해요. 저런, 혹시 누구 짓인지 짐작이 가요? 사실은 미미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인데 말이에요. 저기 내 손자 플리니오가 있네요. 탐정소설을 많이 읽었고 직감도 뛰어난 아이예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플리니오, 로사의 강아지 미미를 누가 납치했는지 범인을 찾게 날 도와주겠니? 기꺼이 도울게요, 할머니. 좋아, 로사가 미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은 몇 명 알려주었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자, 우리도 서두를까요? 테레사 할머니 플리니오와 함께 수상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러 가요. 수상한 사람들. 프랑코, 고양이 토비아의 주인. 저 부들이 미친 듯이 짖어서 내 불쌍한 고양이 토비아가 불안해한다니까요. 어쨌든 난 아니에요. 난 절대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납치할 수가 없어요. 날 보기만 하면 당장 물었을 테니까. 카를라, 미용사. 나도 강아지를 키워요. 물론 내 강아지는 미미보다 훨씬 말을 잘 들어요. 로사 아주머니가 우리 미용실에 오면 미미가 소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지만 난 납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스발도, 오체브. 맞아요, 인정해요. 그 사나운 강아지가 날 공격하는데 이제 지쳤어요. 그렇지만 미미가 사라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난 동물을 사랑하고 개 2마리와 고양이 3마리하고 사는걸요? 시장, 로사의 남편. 미미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아침 6시에 미미를 누가 산책시키는지 알아요? 바로 나예요. 그래도 난 납치같이 나쁜 짓은 절대 못해요. 로사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리디아, 옆집 여자.
아니요. 난 절대 미미에게 나쁜 짓 안 했어요. 물론 미미가 밤낮없이 지저대서 밤에 잠을 못 자긴 했지만 난 그런 귀여운 강아지를 해치지 못해요. 일주일에 2번씩 주인 대신 개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용의자부터 시작해볼까? 고양이 토비아가 있는 프랑코의 집에 가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 내용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단서를 수집을 하고 카를라 미용실 우체 국산시장의 집 6명의 용의자들의 그래서 단서를 하나씩 수집을 합니다.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건 단서를 수집하고 한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랑코 고양이 토비아의 주인 관련된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집이 엉망진창이군요. 고양이 토비아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놀라서 화병을 깨뜨린 것 같아요. 화병에 깨진 부분에 조각을 맞춰 보세요. 자, 어떤 조각일까요? 그렇죠. 3번 조각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 또 깨진 조각이니까 14. 자, 16쪽으로 가서 정답 숫자가 적힌 칸에 색칠하세요. 그러면 3번, 14번 색칠하면 되겠죠. 16쪽으로 가서 3번, 14번을 색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3번, 17번 색칠.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프랑코는 알록달록한 타일로 벽을 꾸미는 걸 좋아해요. 프랑코가 부엌을 장식하는 데 사용한 타일 모양과 똑같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 똑같은 것은 그렇죠.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L자로 되어 있는 8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16쪽으로 가서 또 1번, 8번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1번과 8번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 장 넘기셔서 자, 단서를 찾으려면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어요. 비슷한 것끼리 정리하려면 4개의 물건 중 어떤 물건을 상자에 넣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과일이죠. 과일 야채는 양파니까 17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소스 같아요. 소스들 양념통 소스 그래서 12번 하시면 되겠고 17번 12번 또 색칠해 볼게요. 17번이요. 아, 17번 맞나요? 맞는데 자, 17번이 어딨죠? 17번이 아까 17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 17번이 아니었군요. 3번 14번이었군요. 14번 여기였는데 아까 단서를 잘못 색칠을 했네요. 14번 지금 17번이었죠? 17번하고 12번 12번 여기네요. 12번을 이렇게 색칠하고 옆으로 가셔서 이 그림은 프랑코가 어떤 규칙에 따라 그린 것 같아요. 물음표가 있는 칸에 물건을 넣어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병막에 병 그렇죠? 자, 리본이니까 리본이겠죠. 리본이 묶여진 상자 붙어있는 상자니까 18번 그 다음에 화분하고 꽃 제거하고 뭐가 담겨 있어야 되겠죠? 아이스크림인가요? 18번 6번 자, 이렇게 18번 6번 점자 무슨 형태 같은 게 나와지고 있죠. 그 다음 새의 나서무새의 머리 모양과 같은 모양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 19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0번이겠죠. 19번 10번 여기 19번 여기 10번 그리고 옆에 마지막이에요. 아래 전등줄의 물음표 부분에 들어갈 정보는 무엇일까요? 자, 11번 똑같은 거니까 11번이어야 되겠고요. 여기는 별표 초록색 별 정보니까 2번 11번 2번 11번과 그 다음에 2번 자, 그러면 모양이 나왔네요. 자, 프랑코의 집은 다 조사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단서들을 좀 보죠. 자, 이렇게 수집한 단서 일치하는 정답 숫자가 있는 거를 이제 색칠해 봤는데 개 목걸이 같죠. 자,
스티커를 확인하고 8쪽과 9쪽의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정답 칸을 색칠해서 나타난 물건을 어떤 용의자가 가지고 있나요? 이 물건을 발견할 때마다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그리고 50, 51쪽에 있는 용의자 도표에 여러분이 찾은 물건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세요. 물론 그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8쪽, 9쪽 개 목걸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8쪽, 9쪽을 가서 개 목걸이 여기 있죠? 이 프랑코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이 사람은 없죠? 카를라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개 목걸이 있죠? 오스발도의 여기 개 목걸이 그 다음에 이쪽은 목걸이가 없죠? 개 목걸이가 그리고 리디아는 개 목걸이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3명이 개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50, 51쪽에 있는 용의자 도표에 50, 51쪽에 있는 용의자 도표에다가 자 이렇게 단서 프랑코 씨가 갖고 있었던 목걸이는 이 목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단서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개 목걸이 그자요. 오스발드 오체부 아저씨가 개 목걸이 이런 개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리디아 옆집 여자 리디아 개 목걸이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리디아에게 이렇게 3명에게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해서 이제 프랑코의 집, 두 번째 용의자 프랑코, 첫 번째 용의자였죠. 두 번째 용의자 카를라 미용실에서 또 단서 수집해서 또 여기 색칠하고 단서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랑 그림에서 8, 9쪽에서 찾아서 또 붙이고 이렇게 5명의 단서들을 다 찾아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찾으셨으면 이제 단서 중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단서가 5개의 단서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최대 4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겠죠. 하여튼 단서가 많이 모여진 사람이 용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5명의 용의자들의 단서를 모으고 이들 가운데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런 뭔가를 놓친 게 틀림없어요. 미미를 납치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려면 용의자 도표를 보완할 단서가 더 필요해요. 아마도 요 5개의 단서 모으는 것 중에서 최대 4개까지 모은 사람이 한 2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명 정도 되면 거기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단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의자겠죠.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면 이건 미미가 납치된 날 아침 현장 보존을 위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고 마지막 단서를 찾아보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8쪽과 9쪽을 확인해 마지막 스티커를 붙여 용의자 도표를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4개 붙여있는 용의자 단서가 4개 붙여져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에서 하나를 더 찾으면 5개가 되잖아요. 5개의 단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의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한 가지 단서를 더. 결정적인 단서가 될 물건을 바로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니 범인은 영리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우리가 사건을 해결했어. 증거를 경찰에 넘기고 슬퍼하는 로사에게 미미를 데려다주자. 어린이 탐정 여러분, 범인의 스티커를 붙이고 이름을 써서 체포영장을 완성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5개의 단서를 다 모으고 범인을 잡는 겁니다. 범인의 얼굴 스티커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체포영장 누구, 범인의 이름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죠. 테레사와 플리니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해결된 후고요. 오미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고마워요, 테레사, 플리니오. 두 사람이 없었으면 사랑하는 미미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하지만 미미에게 신경을 좀 써야겠어.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멋진 수사였어, 플리니오. 솔직히 난 탐정 일을 하는 게 진짜 즐겁단다. 저도요. 아치랑 강아지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정답 나와 있고요. 할머니 탐정 단서를 찾아라 활동 자료도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 탐정 단서를 찾아라 1단계 리알토 다리 납치 사건
한번 간략히 알아보고 시연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에는 베네치아 항구 도난 사건이에요. 열어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단서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주의점은 읽어드렸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레사 할머니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사촌 구스타보가 3달 동안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베네치아에 도착하는 날이거든요. 테레사, 방금 내 화물선을 타고 인도에서 돌아왔어. 시간 되면 날 만나러 항구로 와. 구스타보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네. 오후에 플리니오하고 갈게. 항구로 가자. 구스타보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구나. 입항과 출항을 준비하느라 항구는 무척 떠들썩합니다. 화물 조심해요. 출항 준비. 정치. 구스타보 찾기가 쉽지 않겠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익숙한 목소리가 테레사 할머니의 주의를 끌었어요. 내 말 알겠나? 그건 인도에서 딱 하나 가져온 거라고. 내가 잠깐 한눈에 팔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건 구스타보 목소리인데? 가보자, 플리니오. 구스타보 맞네. 이게 얼마만이지? 오, 테레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인도에서 가져온 상자가 열려있는 걸 방금 발견했어. 상자 안에 아주 값비싼 옷감이 들어있었어. 금실과 비단실로 짜서 정말 엄청나게 비싼 건데. 구매 증명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걱정 마. 나하고 플리니오가 범인을 찾아줄게. 의심 가는 사람 있어? 고마워, 테레사. 그 옷감을 탐낼 만한 사람이 5명 정도 있어. 할머니, 행동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수첩을 꺼냈으니 수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수상한 사람들 당장 살펴볼까요? 수상한 사람들, 피에르, 디자이너. 구스타보가 인도에서 가져오는 옷감은 언제나 훌륭해요. 그런데 비싼 게 문제죠. 그렇다고 내가 옷감을 도둑질하지는 않아요. 샹탈, 인기 배우. 난 뭔가를 훔칠 필요가 없어요. 팬들에게 온갖 선물을 받는걸요? 그리고 난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멋지다고요. 줄리오 인부, 구스타보는 나를 의심해요. 내가 예전에 2번 물건을 훔치려고 뒤지다가 들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올가 할머니, 나는 정직한 늙은이라오.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물론 며칠 전 내가 아끼던 따뜻한 쇼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난도 무역업자. 인정해요. 나하고 구스타보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절대 물건을 훔치지는 않아요. 게다가 내 제품이 구스타보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항구에 있으니 난도의 사무실부터 조사해보자. 자, 난도의 사무실 하나 또 시연해볼게요. 우와, 난도의 화물선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오가는 항로를 표시한 지도예요.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어떤 항로로 가야 할까요? 자,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3칸, 아래로 1칸, 위로 2칸, 앞으로 3칸, 앞으로 3칸, 위로 2칸이겠네요. 앞으로 하나, 둘, 셋, 위로 2칸. 앞으로 3칸, 위로 2칸.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로 1칸, 아래로 위로 1칸, 앞으로 2칸. 아니면 앞으로 아래로 1칸, 아래로 1칸, 앞으로 하나, 둘, 3칸. 그래서 16쪽. 그래서 또 1편과 똑같아요, 형식은. 자, 5번, 6번. 5번, 6번 색칠. 5번과 6번 색칠.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난도가 최근 몇 달 동안 항해한 나라를 적어 놓았네요. 어떤 나라에 어떤 순서로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여행, 인도, 중국, 일본.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중국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인도 아니면 일본이겠네요. 인도는 2번째로 들렀다. 그러면 인도가 2번째겠고, 그러면 인도가 2번째면 첫 번째는 일본이겠고요. 3번째는 중국이겠죠.
두 번째 여행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페루는 두 번째로 들렀다. 두 번째 들른 나라 페루. 마지막에 들른 것이 멕시코는 아니었다. 멕시코는 아니니까 그러면 아르헨티나고 아르헨티나. 그럼 하나 남은 나라는 그렇죠. 멕시코겠죠. 멕시코. 자, 어떤 순서대로 갔는지 이렇게 16쪽으로 가서 인도와 아르헨티나에 들는 순서에 맞는 숫자에 각각 색칠하세요. 인도는 2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3번. 그러면 2, 3을 색칠하면 되겠군요. 2하고 3. 그 다음 자, 멋지네요. 난도가 여행 중에 산 기념품이에요. 물음표 자리에 어떤 기념품이 빠졌는지 찾아보세요. 자, 물음표에 어떤 기념품일까요? 자, 이게 자, 보시면 여기에 공통분모, 공통으로 들어가는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는 거를 찾으라는 소리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같은 이런 인형 모양에다가 색깔이 같은 거면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10번. 여기는 같은 거 색깔과 같은 색깔이면서 이 천인 것이면 되겠죠. 그러면 주황색의 천인 것은 42번. 그러면 10하고 42 색칠. 10번이 어디 있나요? 10번. 또 안 보여요. 10번. 아, 여기 있다. 10번하고 아까 42였네요. 42번.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 난도는 취미로 여행 중에 만난 이국적인 동물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요. 빈자리에 사진을 넣어 비열을 완성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앞에, 옆에, 뒤에. 그러니 반대쪽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그럼 반대쪽. 22번. 그 다음에 여기는 옆에, 뒤에. 이것도 요거의 반대의 편. 그러니까 11번. 22, 11번. 22, 11번. 그 다음에 22번.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그 다음 장. 난도가 최근에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쓴 메모예요. 어떤 물건들을 샀는지 보고 물음표 자리에 빠진 숫자를 찾아보세요. 자, 어떤 물건들을 샀는지. 자, 합계가 37이래요. 22, 8 이렇게 더하면 30이죠. 37이 돼야 되니까 향신료는 7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향수, 염료, 도자기 다 합계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더하면 20, 이렇게 더하면 34, 34네요. 그러면 7번하고 34번 칠해야 되겠죠? 7번하고 34번 심벌 모양인 것 같은데 하여튼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난도가 지난번 여행에서 사온 물건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상자의 내용물을 잘 보고 아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세요. 자, 상자 안에 잔은 색깔이 다 다르다. 아니죠? 거짓. 상자 안에 잔 중 적어도 하나는 노란색. 이것도 거짓. 상자 안에 잔 중 적어도 하나는 빨간색이 아니다. 아니죠. 다 빨간색이죠. 거짓. 상자 안에 잔은 모두 빨간색이다. 진실. 맞아요. 16쪽으로 가서 진실인 내용의 번호가 적힌 칸에 색칠하세요. 진실은 4번이죠. 4번 색칠하면 되겠네요. 4번. 훌륭해요. 난도의 사무실을 다 조사했어요. 우리가 구석구석 뒤져서 찾아낸 단서를 잠깐 볼까요? 제가 정답을 보니까 이게 맞네요. 좀 맞게 다 찾았고 정답을 찾은 거고 이런 그냥 이 모양으로 해서 구두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구두 모양. 자, 정답하는 색칠에 나타난 물건은 어떤 용의자가 가지고 있나요? 이 물건을 발견할 때마다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그리고 50, 51쪽에 있는 용의자 도표에 여러분이 찾은 물건 모양 스티커를 붙이세요. 물론 그 물건을 가진 사람에겐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면 8쪽, 9쪽을 찾아서 구두 있는 사람을 여기 있어요. 피에르 구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두 없죠. 여기 구두나 장화 모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장화가 있어요. 물가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난도도 있네요. 난도도. 그러면 샹탈 인기배우 빼고는 다 있네요.
자, 그러면 50쪽, 51쪽을 가져서 피에르, 아까 단서 스티커 중에서 피에르의 장화, 표범무늬 장화, 샹탈은 없었고 줄리오 아저씨는 초록색 장화, 흙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올가 할머니도 이 장화가 아까 있었어요. 그 밑에도 미리 뜯죠. 이렇게 해서 맞죠? 차례대로 올가 할머니 장화, 난도 아저씨, 난도 사장님 이렇게 붙여서 단서를 찾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난도의 사무실, 난도 해봤고, 줄리오의 창고, 올가의 집, 샹탈의 분장실, 또 피에르의 의상실까지 해서 쭉에서 단서를 다 모아야 되고요. 여기도 아마 4개가 최대일 거예요. 보시면 플리니오, 도둑을 찾아내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해.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최대 4개까지 있는 용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도둑 맞았다는 것을 알자마자 찍은 사진이야.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사진을 찾아 자세히 보고 마지막 단서를 찾아보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8쪽과 9쪽을 확인해 마지막 스티커를 붙여 용의자 도표를 완성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진짜 범인의 단서 하나가 여기서 찾아지겠죠. 허영심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범인을 찾아내고 사건을 해결했어. 증거를 경찰에 넘기고 구스타보에게 도둑 맞은 물건을 돌려주자. 범인의 스티커를 붙이고 이름을 써서 체포영장을 완성해보세요. 범인의 사진을 붙이시고 스티커를 붙이시고 체포영장, 범인 이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사건을 해결하고 난 후 아름답고 소중한 옷감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또 누가 훔쳐가기 전에 잘 보관해야겠어. 두 사람 모두 고마워. 정말 훌륭해. 다음엔 항구에서 잡담이나 늘어놓지 말고 좀 더 물건에 신경을 쓰도록 해, 구스타보. 그런데 나도 새 스카프가 필요한 것 같아. 구스타보가 급히 떠나서 서운하네. 여행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가시니 덜 섭섭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건 해결됐고, 뒤에 보시면 정답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개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논리력 쑥쑥 추리게임, 할머니 탐정 단서를 찾아라 1, 2단계, 리알토 다리 납치 사건, 베네치아 항구 도난 사건,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